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세 번째, 외국 안전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드리며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하는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요게 이제 법령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거 이제 길게 쓰기에는 이게 다 못 외우죠. 그래서 이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농약, 두 번째 마약, 세 번째 비료, 네 번째 사료.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저는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인 보안경을 사용 구분에 따라 구분하시오. 자,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종류수만 쓰면 되는 거죠.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스렌즈 보안경 이렇게 3개가 정답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인 차광보안경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게 법에 의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종류만 쓰면 되는 거죠.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차광보안경의 주 목적 3개를 쓰시오.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네, 이렇게 3개가 정답입니다.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쓰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이럴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쓰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방열복을 입죠. 그래서 정답들은 이렇고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 안전하의 성능 구분에 따른 종류 5개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그 안전화 종류입니다. 여기서 이쁜 거 한 5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연화, 절연장화, 발등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고무지 안전화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그림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모양들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관계자외 출입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죠.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그리고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시 중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하는 내용 2가지를 쓰래요. 이게 어떻게 생겼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를 쓰는 거죠. 보호구, 보호복 착용, 그리고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있어 제조 공정 중 반응 분리, 이송 시스템 및 전기, 개장 시스템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4가지를 쓰시오. 자, 요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쁜 거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자 수 작은 거부터 골랐었죠. 사건수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공정 위험 분석 기법, 공정 안전성 분석 기법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를 썼고요. 구매자분들이 이제 많이 의문을 하더라고요. 도비님 여기는 안전인데 여기 밑에는 안정이에요. 요거 오타 아닌가요? 이러는데 이거 법에서조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게 이제 실제 법입니다. 법령 근거 위치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정 안전성이라 돼 있죠. 근데 여기 봐봐요. 공정 안정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컨트롤을 못해요. 무튼 정답들은 그렇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있어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3가지를 쓰래요. 이제 중요사항에 관련 법령이 있죠. 그거 보면은 이쁜 거 골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 3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출 기한은 전날까지죠.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는 공사 개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계획,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도비님 뭐 첨부 서류인데 요것들 아닌가요? 그쵸? 이것도 물론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세부 첨부 서류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죠. 3개면은 뭐 요거인지 헷갈릴 텐데, 만약에 문제에 4개가 나왔다. 그냥 첨부 서류인데도. 그럼 요거 쓰면 되는 거죠. 쉽게 유도리 있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사업주가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라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 3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3개 골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건축물 각층 평면도, 그리고 기계설비 배치 도면, 그리고 기계설비 개요 나타내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종류 4가지를 쓰래요.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쁜 거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자 작은 거 쓸 건데, 보면은 이제 가구 제조업, 목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이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써도 돼요. 뭐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뭐 1차 금속 제조업 뭐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라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의 설비에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쭉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3가지 보면은 화학 설비가 되고요, 건조 설비가 되고, 금속 용해로가 됩니다. 3개 나왔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가지를 쓰래요. 자, 여기 건설공사죠. 네, 여기 건설공사. 개조도 되고 해체도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뭐 기다랗게 다 외워가지고. 근데 그렇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터널 건설공사. 두 번째, 다목적댐 건설공사. 세 번째,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네 번째,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상 높이 31m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공정 종류를 5개 쓰시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정이 아니고 종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종류의 종류, 이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이게. 여기서 이쁜 거 골랐으면 되는데 5개나 하고 있으니까 다 써야죠. 다 이쁜 거죠. 네. 가설공사, 뭐 해체공사, 마감공사, 구조물공사,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고요. 그래서 요거 깽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이거를 적으시면 되죠. 일단 한번 각각의 폼에 대한 그 사진과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깽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및 뭐 미장, 작업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입니다. 슬립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슬립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석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클라이밍 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클라이밍 폼입니다. 거푸집과 벽체 마감 검사를 위한 비계들을 한 번에 조립해 한 번에 인양한 후에 설치하는 거푸집이죠. 마지막 터널 라이닝 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터널 라이닝 폼이죠. 이거는 이제 터널에 설치하는 거푸집인 거죠. 무튼 정답은 4가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승강기, 그리고 곤돌라,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가로 열고 호이스트 포함, 그리고 리프트, 가로 열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경우 적재하 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설명하는 양중기 종류를 쓰라. 1번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요거는 크레인에 대한 것이죠. 이동식 크레인이랑 구별해야 됩니다. 크레인은 뭐로 생각하라 했죠? 타워 크레인 생각하라 했죠. 2번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건상 및 횡행 또는 관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거는 이제 호이스트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여기 모터 같은 거 있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훅 이걸로 양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3개 회사를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다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언제 다녔냐면은 이제 첫 번째 회사인 이제 환경 측정 회사였는데 저 환경과거든요. 네. 다이옥신 측정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려면 이제 굴뚝을 타야 돼요. 산타클로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요거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거 설치한 다음에 자재 인양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불러 해가지고 화물 자동차 작업부에 탑재 감이 오시죠? 이제 하는 거 스스로 이동하는 거 이동식 크레인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다 써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 답들은 이제 실제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저는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대요.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이거 끊으셔도 됩니다. 진돌이가 한 5개월치 요양 필요하대요. 그리고 진순이가 1개월치 요양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또 도비가 6개월치 요양이 필요하대요. 이런 경우에 중대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중대재해죠. 3개월 이상이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종류 4가지를 써라. 근로자를 위한 게 있고 관리감독자를 위한 게 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원 같은 그런 게 있죠. 자, 보면은 종류로는 이제 정기교육이 있고 채용시 교육도 있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도 있고 특별교육도 있죠. 요 4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4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요거 중입니다. 중학교 할 때 중. 증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오타라고 말하던데 네, 아닙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쁜 거 한번 골라봅시다. 글자 수 적은 거부터 골절, 절단, 화상, 타박상 있죠. 이거를 또 설명하래잖아요. 간단하게 뻐부러진 거, 화재로 인해서 생긴 거, 근육부 다친 거, 어디 절단된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고 표지 종류를 쓰시오. 이게 법에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보면 되는 거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에서는 낙하 물체 경고를 쓰면 되는 것이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에서는 몸군형 상실 경고를 쓰면 되는 것이고,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화성 물질 경고를 쓰면 되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폭발성 물질 경고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고요. 요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에 있어 경고 표지 종류 4개를 쓰래요. 단 위험 장소 경고는 쓰지 말래요. 자, 이게 법에서 제시한 경고 표지 종류예요. 여기서 이제 이쁜 거 쓰면 되는 것이죠. 글자 수 작은 걸로 쓸게요. 저는 저온 경고, 고온 경고, 낙하물 경고, 고압전기 경고가 있죠. 이번에는 한번 각 표지들 모양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금지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금지 표지입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 있고, 보행 금지 있고, 차량 통행 금지 있고, 사용 금지 있고, 탑승 금지 있고, 금연 있고, 화기 금지 있고, 물체 이동 금지가 있죠. 이번에 이제 경고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경고 표지입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그리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림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발암성, 변이왕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감염성 물질 경고, 위험 장소 경고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요 인화성 물질이랑 산화성 물질 봐봐요. 비슷하죠.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산화성은 이제 산소 만나가지고 이제 산화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 안에 동그라미 돼 있죠. 우리 산소 원자가 O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소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화성. 무튼 그렇고요. 이제 지시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시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경 착용해라 뭐 이런 거죠.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기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이 있죠. 마지막으로 안내표지랑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안내표지랑 관계자의 출입금지죠.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그리고 관계자의 출입금지는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그리고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 외 취급 실험질 등이 있죠. 무튼 이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진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안내 표지 종류 3가지를 쓰래요. 이게 법에서 의거한 표지들이죠. 보면은 이제 녹십자 표지 이렇게 응급적이 있는데, 짧은 것부터 쓰자면 특것, 비상구, 세안장치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 그림은 그 전 문제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근로불능 상해 종류를 설명하시오. 자, 이게 이제 지침서에 정해진 종류랑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구전 불능 상해는 이제 부상 결과로 근로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해 정도죠. 그리고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근로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고, 일시전 노동 불능 상해는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마지막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는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정도인 것이죠. 이거 일단 FM대로라면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영구적으로 모든 노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응시즌 때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식물인간이죠. 아니면은 팔다리가 아예 없거나. 그리고 또 영구 일부 노동은 영구적으로 일부 어떤 노동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을 이용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손이 없어가지고 발을 이용한 작업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시 전 노동 불능 상해는 일시적으로 모든 노동을 못한다. 예를 들면은 코마 상태나 의식이 없거나 그런 거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는 일시적으로 어떤 일은 못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손가락을 삐어가지고 10손가락 이제 다 삐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손을 이용한 작업은 못하는 거죠. 근데 10손가락 다 삐끗나면 아프겠네요, 되게.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폭발 정의에서 UVCE와 그리고 또 블리브를 설명하시오.
초반 문제에서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증기운 폭발이죠. 그래서 일단 FM대로 쓰자면은 이렇게 두 줄다리로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짧게 줄이면은 UVC는 이제 증기운 폭발이라 하며 가연성 가스가 유출되어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비등의 팽창 증기 폭발. 이거는 어떻게 줄이냐면은 그냥 비등의 팽창 증기 폭발이며 비점 낮은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 내부 비등 현상으로 내용물이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 현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증기운 폭발은 우리 주유소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있고 여기서 흡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 때문에 유증기가 증기들이 이렇게 구름으로 모여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라이트 한번 탁 키면 이제 폭발되는 거죠. 이게 증기운 폭발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은 말 그대로 요 단어에 다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불이 났어. 근데 이제 탱크들은 막 금속 재질일 거 아니에요. 여기 막 끓어요. 근데 또 안 좋게도 여기 끓는 점이 낳는 물질이 있어요. 액체가. 그럼 또 금방 이제 부글부글 끓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증기압이 이제 엄청 커지죠. 그래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펑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끓는 액체가 이제 팽창이 돼서 증기압이 커져서 이제 폭발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골 작업 중지해야 하는 조건이래요. 빈칸을 채워라. 철골 작업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크다란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기둥에 박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 박는 작업. 이게 법령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A는 10m 그 이상이고 B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C도 1이고 이제 나중에 요 단위를 헷갈립니다. 강설량이 1mm 아워였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응시생 때 저만의 해석이 있었는데 자, 우리 강우량, 물이죠, 물. 비유자입니다, 비유자. 물이에요, 물. 물은 두께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한 거고. 눈설자죠. 눈은 별표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두께가 좀 있죠. 그래서 1cm로. 이렇게 저는 응시생 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강수량이 있고, 강우량이 있고, 강설량이 있죠. 공부 빨리 하실 분은 이거 끊으시면 됩니다. 이거 세 개 다 달라요. 뭐냐면 이건 물숫자고요. 이거는 비숫자고요. 이건 눈설자입니다. 자, 강우량 이거는 비예요, 비. 그리고 강설량 이건 눈입니다. 그럼 강수량은 뭐냐? 비 더하기 눈입니다. 물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강수량과 강우량을 같게 취급하더라고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무튼 그렇고요. 정답은 10과 1과 1입니다.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 방지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번, 사업주는 갱크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 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지를 하는 등 안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3번, 양중기에 대한 건가방지 장치는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도르래, 트롤리 프레임 등 건상장치의 아랫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m, 그러니까 25cm죠,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사업 한 가지와 노사협의체 운영에 있어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를 쓰시오. 자, 이게 법에 근거한 답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업 한 가지는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인 건설 공사, 그리고 또 토목 공사는 150억 이상이죠. 그리고 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쓰시오. 자, 이게 법에 의거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울리는 거 쓰면 되는데 1번 380V입니다.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38kV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착각을 하더라고요. 380kV인 줄 알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상 이제 문제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인간공학기사 때 문제를 이제 A랑 B를 이제 더해서 이제 값으로 내야 되는데 A랑 B를 따로따로 적어가지고 10점 정도 감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0.38이죠. 그래서 이제 30cm가 되는 거고 2번은 1.5니까 여기죠. 그래서 45cm. 3번은 6.6이니까 여기 60cm. 4번은 22.9니까 여기 90cm.
2kV 초과 15kV 이하. 여기는 요거죠. 그러니까 또 60cm. 6번 37kV 초과 88kV 이하. 여기죠? 110cm. 여기 7번 145kV 초과 169kV 이하. 170cm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 요소이다.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에 작업 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근거한 답안이죠. 그래서 보면 초정밀은 750, 정밀은 300, 보통은 150, 그 밖에는 75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정밀 작업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자, 옆에 이제 중요사항에 관련 법령이 있죠. 그걸 통해서 보면은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임을 알 수가 있죠. 감전 방지 누전 차단기의 정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을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근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이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다만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전격 전 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 200mA 이하로 작동 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빈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누전 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전격전 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 200mA 이하로 작동 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빈칸이 나왔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방법 구조의 표시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게 법령에 근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압 방법 구조는 이제 D죠. 그렇지만 EX를 항상 씁니다. 그래서 EXD가 나오고 충전 방법 구조는 어딨죠? 여기 있죠. 네, 그래서 EXQ. 이 EX라는 뜻이 방폭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써야 되죠. 자, 몰드는 어디 있죠? 몰드. 네, 여기 있죠. 그래서 EXMA 또는 MB. 또 특수 방폭 구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EXS.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여기 두 개 있죠. 그래서 EXIA 그리고 또 EXIB.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안전증 방폭 구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EXE가 되는 거고. 유입 방폭 구조는 이제 EX5죠. 여기. 그리고 비점화 방폭 구조 여기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EX 뭐 NA 뭐 CL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몰드 방폭 구조 EXM으로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개 다 쓰셔야 되고요. 비점화 방폭 구조는 EXN으로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기호에 따른 거. 저 응시생태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내 뒤. 내 뒤에 누가 있다 할 때 내 뒤. 이렇게 외웠고. 그리고 안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막 반박할 때 아니 뭐뭐하고 있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이. 본질 한자는 예,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몰드는 여기 몰드. 몰로 시작하죠. M. 그래서 이거고. 비점화 방식은 이제 no. 그러니까 점화하지 않는다. 외우시면 되고요. 유입은 이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일이에요. 그래서 O로 하면 되는 거고. 압력은 여기서 안 나왔지만 이제 P로 하면 됩니다. 예, 프레셔, 압력이죠. 그렇고 충전은 그냥 Q로 했었고 특수는 이제 스페셜하다 해가지고 S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무튼 정답들은 이렇습니다. IEC에 따른 폭발 등급에 따른 그 안전 간격을 쓰고 해당 등급에 속하는 가스를 두 가지 쓰시오. 이거 이제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14년 동안에 왜 논란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관련 규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IEC랑 KGC. 근데 법의 그 기출에는 IEC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을 보면은 도빈이 이거 책이 다른 책은 달라요 이러는데 일단 우선 제 책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 책이 가장 법 대응 잘하는 걸로 유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출대로 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뭐 KGC로 하면 또 답이 다르겠죠. 근데 일단 그 기출에서는 IEC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광폭 전기기기 안전인증에 표시된 EXD 로마 숫자 2 A T4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기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D는 뭐죠? 내압 방폭 구조를 뜻하고, 로마 숫자 2는 공장 및 사업장용을 뜻하고요. A는 폭발 등급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A라 쓰지 말고 로마 숫자 2에 A를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로마 숫자 A, B, C가 있고요. 로마 숫자 2, A, B, C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냥 A로 쓰면 안 되냐고. 안전하게 로마 숫자 2A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T4는 이제 온도 등급이죠. 그래서 여기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방폭 구조의 표시를 쓰라. 방폭 구조는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거 이제 내압 방폭 구조죠. 그래서 EXD가 나오고, 가스 그룹은 이제 로마 숫자 2의 B니까 B 해주고, 최대 표면 온도 우리 90도잖아요. 그 옆에 이제 표가 있죠. 온도 등급 표. 그거 보면은 T5가 온도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방폭 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방폭 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내압 방폭 구조 말하는 거죠. 그래서 EXD고, 그런 다음에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그리고 뭐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강산용 전기기기는 제외한다. 그리고 최대 안전 틈새는 0.8mm. 이거는 이제 로마 숫자 2의 B그룹을 말하는 거고, 최대 표면 온도는 옆에 온도 등급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T3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이 SF 로마 숫자 2 1-B이다. 이것을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실제로 2024년에 출시가 되었었죠. 자, 보자면은 S 한번 볼까요? S는 이제 증기의 분출 압력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고, F 한번 볼까요? F는 전량식을 뜻하고, 또 로마 숫자 2, 이거는 호칭 지름이 25mm 초과 50mm 이하 임을 뜻하고요. 1은 뭐죠? 호칭 압력이 이제 1메가파스칼 이하. 그리고 또 B는 평형형을 뜻하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작년에 출시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요구성, 제가 이게 쓴 답변들이 이게 틀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틀렸냐 했더니 뭐 S는 요구 성능이고 F는 뭐 유량 제한기구 구분이고 로마 숫자 2는 호칭 지름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요거를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겉에만 치중되니까 결국엔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제가 쓴 답변이 더 자세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대뜸 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알아보고 좀 반박을 하든가 막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닌 말고식으로 하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쓰시오. 요게 이제 관련 법령 위치에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한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펄프 제조업이고 이제 상시 근로자가 600명이래요. 자, 이거는 이제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는 1명 이상이고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2명입니다. 600명이죠. 500명 이상이죠. 최소 인원이니까 2명 이렇게 쓰는 거고. 고무 제품 제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래요. 고무 제품 제조업일 때는 이제 똑같아요. 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1명 이상, 그리고 500명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입니다. 근데 50명 이상, 500명 미만에 속하죠. 300은. 그래서 1명. 통신업이면서 상시 근로자는 500명이래요. 통신업은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는 1명 이상이고 1000명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50 이상, 1000 미만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1명이고. 건설업은 이제 공사 금액으로 하는데요. 공사 금액이 150억이래요. 그래서 50억 이상, 800억 미만일 때는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명이죠. 식료품 제조업이고 또 상시 근로자가 600명이래요. 자, 그러면 보면은 식료품 제조업은 이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는 1명 이상이고 500명이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2명이죠. 1차 금속 제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200명이래요. 자,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는 1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명. 자,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근로자가 300명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도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는 1명 이상이고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1명. 자, 마지막 건설업 공사 금액 1000억일 때는, 건설업은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일 때는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2명이죠. 아, 그리고 이제 집발단이 좋은 게요. 이제 중복소구를 한 거잖아요. 기출된 것들을 한 문제로. 이런 문제들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8개만 외우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죠. 나온 것들만 모아둔 거니까. 정답은 아무튼 이렇습니다.